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까요? 젊었을 땐 가벼웠던 일상이 이제는 하루하루가 버거워집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이것저것 걱정부터 밀려오고 밤엔 또 잠 못 이루고 뒤척입니다. 자식 생각, 돈 걱정, 건강 불안.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도 우리 참 잘 살아왔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홀가분한 노년. 말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짊어지고 살아왔으니까요. 가족 먹여 살려야 한다는 짐, 남들 눈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짐, 자식은 잘 키워야 한다는 짐. 이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는 이정민입니다. 30년간 노년의 마음을 연구해온 박사인데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다고,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고. 그때마다 제가 드렸던 대답은 이겁니다. 아무것도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실 때가 됐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자식이 잘 돼야 행복하다고, 돈이 많아야 편하다고, 건강이 완벽해야 안심이라고 믿으세요. 그런데 제가 수십 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정반대였어요. 진짜 홀가분한 노년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비워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기대 말고, 비교 말고, 욕심 말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질까요? 평생을 가족 위에 살았는데 왜 허전할까요? 자식한테 전화 한 통 안 오면 왜 이렇게 서러울까요? 명절에 안 오면 왜 이렇게 섭섭할까요? 이게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밥을 굶어가며 학원비 대주고 내 옷 한 벌 안 사면서 아이 옷 사주고 내 꿈은 접어두고 자식 꿈 키워줬으니까요. 추운 겨울날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 나가고 몸이 아파도 참으며 일했고 하고 싶은 거 다 참으며 살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기대가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하면 밤새 뒤척입니다. 명절에 안 오면 혼자 눈물 흘립니다. 친구들 만나면 하소연만 합니다. 자식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게 행복한 노년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하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만난 어느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0년을 남 위에 살았는데 남은 10년은 나를 위해 살고 싶다고. 그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 사셔도 됩니다. 자식 눈치 보지 말고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 편안하게 사시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실천법이 나오거든요.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찾아낸 단 하나의 비법입니다. 그걸 놓치시면 정말 아까워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자식에 대한 기대, 돈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강박, 남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후회. 이 5가지만 내려놓아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잠도 편안해지고 웃음도 늘어납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오셨어요. 이제 남은 날들은 조금 가볍게, 조금 편안하게 사시면 됩니다. 자식 잘 되는 거 보는 것도 좋지만 내가 오늘 하루 편안한 게 더 중요합니다. 돈 많은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커피 한 잔의 여유가 더 소중합니다.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한테 섭섭했던 적, 돈 걱정에 잠 못 잤던 적, 건강 때문에 불안했던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겁니다. 얼마 전 상담실로 찾아오신 71세 김영숙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눈물부터 쏟으셨어요. 한참을 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아드님이 결혼한 뒤 연락이 뚝 끊겼답니다. 처음엔 바쁘겠거니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었어요. 며느리하고는 말 한마디 나눈 적이 없고 손주는 얼굴도 본 지가 1년이 넘었답니다. 매일 저녁 혼자 밥 먹으면서 눈물 흘리고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다 잠들었대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자식 생각에 밤새 뒤척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김영숙 님이 하신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밥 굶어가며 학원비 대주고 대학 보내려고 새벽 일터 나가고 결혼시킬 때 빚까지 내서 집 마련해 줬는데 왜 이렇게 외면당하는 기분일까요? 이게 단순히 한 분의 사연일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공통된 아픔입니다. 제가 그분께 처음 드린 조언이 뭔지 아십니까? 기대를 조금만 줄여보세요.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이냐며 서운해 하셨어요. 평생 희생했는데 기대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당연한 거 아니냐고 되물으셨죠.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기대가 여러분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김영숙님께 제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아주 짧은 문자 하나 보내보세요. 아무 기대 없이 그냥 안부만 물어보세요. 답장 안 와도 괜찮다고 마음먹으세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죠. 그래도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드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은 먹었니? 엄마는 잘 지내 이런 짧은 문자만 보냈대요. 답장이 안 와도 서운해하지 않으려고 애썼답니다. 기대를 버리니까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더래요. 밤에 잠도 조금씩 오기 시작했고요. 두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드님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 무슨 일 있어? 김영숙 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그동안은 자기가 먼저 전화하고 답 없으면 서운하고 그랬는데 이번엔 아들이 먼저 걱정하더래요. 마음을 내려놓으니 관계가 오히려 편안해진 겁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3달이 지나니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카톡을 보냈대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집들이 하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김영숙 님이 그때 느낀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박사님,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식을 바꿀 수는 없어도 내 기대는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집착을 놓으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관계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김영숙 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요즘은 일주일에 한두 번 아드님네 집에 가신답니다. 가실 때 빈손으로 가세요. 예전엔 반찬 가득 싸들고 가서 냉장고 채워주고 그랬는데 이젠 그냥 손주 얼굴 보러 가십니다. 며느리도 편해하고 아드님도 편해하고 본인도 편하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대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관계가 좋아진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영숙님처럼 마음을 가볍게 만들려면 도대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우리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5가지 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짐입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 이게 정말 가장 무겁고 가장 아프고 가장 내려놓기 힘든 짐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자식 위에 살았습니다. 밥을 굶어가며 학원비 대주고 내 옷 한 벌 사지 않으며 아이 옷 사주고 내 꿈은 접어두고 자식 꿈만 키워줬어요. 추운 겨울날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 나가고 몸이 아파도 참으며 일했고 하고 싶은 거 다 참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희생이 클수록 기대도 커진다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자식이 찾아오길 바라고 전화하길 바라고 챙겨주길 바라는 게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명절에 안 오면 서럽고 전화 안 하면 외롭고 용돈 안 보내주면 섭섭합니다. 밤새 뒤척이고 친구들 만나면 하소연만 하고 자식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한국가정심리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부모 세대의 정서적 스트레스 중 48%가 자녀와의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72세 박순자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명절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올까 안 올까, 오면 얼마나 있다 갈까, 며느리 눈치는 어떨까,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얼마나 슬픕니까? 명절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실 때가 됐을 뿐입니다.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짧은 메시지를 보내세요. 답장이 안 와도 괜찮다고 마음먹으세요. 기대를 비우니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자식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짐은 돈에 대한 불안입니다. 노후 불안의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쩌나, 병원비는 어떻게 하나, 요양원 갈 돈은 있나, 자식한테 짐이 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에 평생 모은 돈 한 푼도 못 쓰고 사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서울노년복지연구의 조사를 보면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자산 1억 원 미만이었답니다. 반대로 자산이 많아도 불행한 분들이 수두룩했어요.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겁니다. 69세 최동수님 이야기입니다. 평생 악착같이 모아서 5억을 만드셨대요. 그런데 그 돈 한 푼도 못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이 유품 정리하다 통장을 발견했는데 마지막 출금 내역이 10년 전이었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 돈을 쓰지 않으신 겁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아버지, 여행이라도 다녀오시지, 맛있는 거라도 드시지, 왜 이렇게 아끼기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즐길 수 있는 소비를 하셔야 합니다. 미래 걱정으로 오늘의 기쁨을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돈을 써본 게 언제입니까? 한 달에 한 번, 딱 한 가지만 정해서 나를 위해 써보세요. 맛있는 식사 한 끼, 영화 한 편, 새 옷 한 벌. 그게 사치가 아닙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세 번째 짐은 건강에 대한 강박입니다. 건강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이 전부는 아닙니다. 노인 건강생활 조사를 보면 과도한 건강관리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이 36%나 됐어요.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74세 김철수님은 매일 만보를 채워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만보를 채우셨대요. 무릎이 아파도 참고 허리가 아파도 참고 그렇게 2년을 버티셨답니다.
결국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의사가 뭐래요? 운동도 과하면 독입니다. 본인 몸 상태에 맞춰서 하셔야죠. 건강은 관리 대상이지 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무보다 즐거움이 우선인 운동을 선택하세요. 다른 사람의 건강 루틴을 그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남들이 만보 걷는다고 나도 만보 걸을 필요 없어요. 내 몸이 편한 만큼만 움직이세요.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너무 많은 걸 포기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네 번째 짐은 체면과 자존심입니다. 이게 참 웃긴 게 젊을 때는 체면이 필요했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자식 앞에서 권위 세우려면, 남들 앞에서 떳떳하려면 체면이 중요했죠. 그런데 나이 들면 그 체면이 오히려 나를 가둡니다. 모르는 걸 물어보지 못하고,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외로워도 외롭다 말 못하고, 아파도 아프다 말 못합니다. 78세 한복수님은 스마트폰이 너무 어려웠대요. 카톡도 잘 모르고, 사진 찍는 것도 헷갈리고, 영상통화는 꿈도 못 꿨답니다. 자식한테 물어볼까 하다가도 이것도 모르세요? 하는 소리 들을까봐 참으셨대요. 그렇게 1년을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고립감만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용기 내서 딸한테 전화했대요. 얘야, 엄마 스마트폰 좀 가르쳐 줄래? 딸이 뭐래요? 엄마,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제가 알려드릴 거? 한복수님이 그날 느낀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왜 나는 혼자 끙끙 앓았을까? 진작 말할걸? 여러분, 모르면 묻는 게 당연합니다. 도움 받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도움을 청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요즘 도움을 청하지 못해 더 힘든 일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 당장 누군가에게 말해보세요. 다섯 번째 짐은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후회와 상처는 현재의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10년 전 형제와 싸운 일, 20년 전 친구와 틀어진 일, 30년 전 배우자와 다툰 일. 이미 지나간 일인데 아직도 마음에 묶여 있습니다. 밤마다 그 생각에 잠 못 이루고 그 사람 얼굴만 떠오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미국 시니어 심리학회 발표를 보면 용서를 실천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23% 높았답니다. 용서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73세 정동철님은 형과 10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답니다. 재산 문제로 다퉜는데 서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약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정동철님이 먼저 형한테 전화했어요. 형님,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형이 전화 받자마자 울더래요. 그날 밤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주무셨답니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겁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 이 5가지 짐을 내려놓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돈 걱정을 내려놓고, 건강 강박을 내려놓고, 체면을 내려놓고, 과거를 내려놓으세요. 그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이 짐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건 줄이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1년 이상 쓰지 않은 물건이 몇 개나 됩니까? 서랍 열면 쏟아지는 물건들, 옷장에 빼곡히 걸린 안 입는 옷들, 창고에 쌓인 오래된 가전제품들. 이 물건들이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1년 이상 쓰지 않은 물건은 대부분 평생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버리지 못합니다. 언젠가 쓸 것 같아서, 아까워서, 추억이 담겨서. 그렇게 물건에 파묻혀 삽니다. 76세 이순희님은 30년 된 옷을 옷장에 가득 보관하고 계셨어요. 이거 입고 애들 결혼식 갔었는데 하시면서 한 벌 한 벌 꺼내 보이셨죠? 그런데 그 옷들을 다시 입으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했어요. 사진으로 남기고 정리하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망설이시더니 용기 내서 절반을 정리하셨답니다. 그날 밤 이순희 님이 제게 전화하셨어요. 박사님, 신기하게 마음이 후련해요. 여러분도 한 달에 한 번 비우는 날을 정해보세요. 딱 3가지만 버려보는 겁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점점 익숙해집니다. 오늘 버릴 수 있는 물건 딱 하나만 떠올려 보실래요? 두 번째 실천법은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이에 무슨 배움이냐? 늙은이가 뭘 하겠냐? 아닙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배움이 뇌 기능을 유지시키고 우울감을 낮춥니다. 70세 김순덕님은 복지관에서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손가락이 안 움직여서 포기할까 하셨대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어르신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즐기세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편해지셨대요. 6개월 뒤엔 손주들 앞에서 작은 연주회를 하셨답니다. 손주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완벽히 하려 하지 마세요.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두세요. 복지관이나 노인대학 프로그램 하나 찾아서 신청해 보세요. 요즘 가장 배워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세 번째는 관계 다이어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중요해집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좋은 사람 3명만 곁에 있어도 외로움이 크게 줄어든답니다. 68세 박영수님은 친구가 많으셨어요. 매일 누군가를 만났는데도 항상 외로우셨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만나도 허전할까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분들 만나면 즐거우세요? 박영수님이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의무적으로 만나요. 안 만나면 서운해할까봐. 의무적 만남은 과감히 줄이세요. 만나면 웃는 사람 명단을 만들어 보세요. 딱 3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지금 떠올린 그 사람, 오늘 연락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걸 외로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틀렸습니다. 혼자 있는 건 자기 회복의 시간입니다. 억지로 일정을 채우지 마세요. 75세 최명자님은 혼자 있는 게 너무 두려웠대요. 그래서 매일 누군가를 만나고 TV를 켜놓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지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기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집에만 계셔야 했어요. 처음엔 답답했는데 며칠 지나니 오히려 편하더래요. 이렇게 조용한 시간도 괜찮구나 싶으셨답니다. 하루 30분만 혼자 시간을 가져보세요. 걷거나 음악을 들으며 생각을 비워보세요. 혼자 있을 때 가장 편안한 순간이 언제인가요? 5번째는 감사 습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감사를 감정으로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감사는 연습입니다. 72세 윤미숙님은 평생 불평만 하며 사셨대요. 자식이 안 찾아와서,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데 제가 매일 자기 전 감사한 일 3가지 떠올리기를 권해드렸어요. 처음엔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하시더니 억지로라도 찾아보겠다고 하셨죠. 한 달이 지나자 윤미숙님 표정이 달라졌어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했어요. 친구가 전화해줘서 감사했어요. 밥이 맛있어서 감사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셨습니다. 감사를 찾다 보니 하루하루가 행복해지더래요. 매일 자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감사한 일, 지금 바로 하나 떠올려 보실래요? 떠오르신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감사가 다른 분들께도 힘이 됩니다. 이 5가지 실천법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겁니다. 물건을 줄이고 배움에 도전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혼자 시간을 즐기고 감사를 연습하세요. 그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모든 걸 연결하는 단 하나의 원칙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내려놓은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게 제가 30년 동안 노년의 마음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나고 수백 건의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뭔가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돈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자식의 미래를 채웠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시절엔 그게 필요했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자식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비우고 돈에 대한 집착을 비우고 건강에 대한 강박을 비우고 남의 시선을 비우고 과거에 대한 후회를 비우세요.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기대를 버리지 못하면 평생 서럽게 살다 갑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하면 밤새 뒤척이고 명절에 안 오면 눈물 흘립니다. 돈을 놓지 못하면 평생 한 푼도 못 쓰고 죽습니다. 자식한테 남겨줄 돈만 생각하다 정작 나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건강 강박을 놓지 못하면 의무적으로 운동하다 무릎 망가지고 억지로 건강식 먹다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체면을 버리지 못하면 고립됩니다. 모르는 걸 묻지 못하고 도움을 청하지 못합니다. 과거를 놓지 못하면 현재가 불행합니다. 10년 전 형제와 싸운 일에 아직도 묶여서 밤마다 잠 못 이룹니다. 이게 행복한 노년일까요? 아닙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해도 괜찮고 명절에 안 와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자식이 먼저 연락합니다. 돈 걱정을 내려놓으면 오늘이 행복해집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게 사치가 아니라 인생입니다. 건강 강박을 내려놓으면 진짜 건강해집니다. 즐거움으로 운동하니까 몸도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체면을 내려놓으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모르는 걸 물으니까 자식이 가르쳐주고 도움을 청하니까 친구들이 달려옵니다. 과거를 놓으면 현재가 평화로워집니다. 용서하니까 불면증이 사라지고 화를 버리니까 가슴이 후련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무겁게 살다 갈 건가요? 가볍게 살다 갈 건가요? 기대에 묶여 살 건가요? 자유롭게 살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 대신 감사 한 줄 적기입니다. 하루의 끝에 오늘 이것 하나 고맙다는 마음을 적어보세요. 자식이 전화했으면 그게 감사하고 전화 안 했으면 내가 편히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그게 감사하고 비가 오면 시원해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찾다 보면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그 한 줄이 내일의 행복을 부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노년을 연구하며 내린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내려놓은 마음에서만 자랍니다. 기대를 버리면 자식을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배우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면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용서하면 세상을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생의 마지막 장은 훨씬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오셨어요. 평생 가족 위에 체면 지키며 남 눈치 보며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 참 잘 버텨냈습니다. 이제 남은 날들은 조금 가볍게 조금 편안하게 사시면 됩니다. 자식 잘 되는 거 보는 것도 좋지만 내가 오늘 하루 웃는 게 더 중요합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보다 하루 한 번 감사하는 게 오래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의 외로움을 줄이는 일상 루틴 5가지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기까지 어떻게 하루를 보내면 외롭지 않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내려놓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함께 조금씩 가벼워져 봅시다.